코칭 리더십의 전제는 사자의 심장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사자였잖아요. 우리 리더분들이 참 양용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임진왜란 때 참 치욕스러운 역사죠.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왕은 도망가고 광해군한테 던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더가 양이었던 거죠. 근데 우린 국민들이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가 곧 조직이다 이 생각을 가져서 매니저가 곧 팀이고 팀이 곧 매니저다. 그래서 요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슴에 또 꽂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부분은 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코칭 리더십에 관련돼서 요 데이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이 참 최근에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이버랑 딱 비교했을 때 참, 구글의 방향성, 리더의 방향성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가. 자,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릴까요? 네이버랑 구글의 명확한 차이. 이게 제가 네이버 뭐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구글에 제가 따로 받은 거 없습니다만 리더의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매니저님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FC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구성원들이시고, 구글이 네이버란 다른 점은 네이버는 뭔가 이렇게 검색하려면 막 성형외과, 비뇨기과 뭐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글은 딱 들어가 보세요. 첫 화면 어떻습니까? 딱 네모칸. 자, 그래서 레리 페이지가 15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야, 검색 사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야후가 있었잖아요. 야, 뭐 야후도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걸 만들어? 자,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레리 페이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검색 사이트 회사 아니에요. 우리 인공지능 회사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향성이 틀렸던 거죠. 레리 페이지. 그러니까 구글이 딱 사이트에 한 칸 딱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렇죠. 검색 사이트로는 그런 기능적인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된 빅데이터를 위해서 모으는. 그래서 리더의 방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구글이 프로젝트 산소라는 부분에 어떠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좋은 리더가 뭐냐. 근데 다 읽어보지 마시고 딱 빨간 표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1, 2년에 걸쳐서 전 글로벌한 회사를 조사를 해서 정말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좋은 리더가 누구냐 봤더니 두 가지로 추려지던 총 8가지에서 다시 두 가지. 그래서 CHRO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인용할 부분이 커요. 자, 첫 번째. 총 8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1대1 미팅을 자주 만들어 대화하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기술적인 우수성을 가진 전문적인 리더보다 1대1 미팅을 자주 만들어 대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코칭형 대화를 자주 한다. 자, 우리가 코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코칭과 트레이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느낌이 좀 오시죠? 오늘 한번 따라가 보죠. 코칭과 트레이닝. 기차. 집단적으로 하는 거를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코칭은 전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대1로 하는 걸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자주 만들어 대화했다. 이게 뭐냐면 코칭형 대화를 자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원들의 삶과 경력 관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저는 우리 요즘 뭐 철학 인문학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견하지 말고 관하라. 그래서 자꾸 보지 말고 관찰하라. 들여다봐라. 그래서 일과 삶과 경력 관리, 워라밸 지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경력이라는 성과, 실적.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염양 시절에 매니저 시절에 했던 부분들이 참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어찌 보면 굉장히 실패한 리더인 거죠.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냈지만 방향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력 관리라든가 커리어, 성과, 목표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지만 그들의 라이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를 통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반추하셔서 삶과 경력 관련 큰 틀 내에서 가게 되면 보다 온전한 코칭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요도 좀 재밌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또 금융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매니저님도 마찬가지처럼 저도 이제 금융사, 은행만 제외하고 증권사, 보험사에서 매니저 지점장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화폐 경제에서 가치 경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패러다임이 FC한테도 마찬가지로 접목이 돼야 된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10억을 가지시겠습니까? 100만 팔로워를 가지시겠습니까?
있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둘이 있다 생각하시고. 나는 15개 화폐를 갖다 했다? 손 들어보시죠. 아, 아니다. 100만 팔로워를 갖겠다. SNS 100만 팔로워 하겠다? 손 들어보시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양분이 되실 수도 있고, 한쪽으로 튀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화를 내시는 분들, 아니, 무슨 소리냐. 화폐 10억 있으면 땡큐지. 무슨 소리냐. 근데 이 100만 팔로워가 가진다라는 힘, 그 영향력. 그러니까 화폐 경제 시대에서 가치 경제 시대로 간다는 아주 적나라한 증거인데, 1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혹시 보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윽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도성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스타들. 자, 그런데 이 보겸이라는 친구는 뭐 친구라고 해야 되겠죠. 저보다 연하. 예? 근데 개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어요. 1인 유튜버예요. 근데 100만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데 이 친구가 먹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초등학생, 초통령이라고 불립니다. 초등학생 60%가 따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때리는 거죠. 1년간 연수입이 70에서 80억.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유튜버 세대, 소위 말하는 영상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튜버가 대단한. 근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가치 경제 시대. 이걸 또 한마디로 또 좀 더 정리를 하면 또 저는 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발명의 시대가 아니라 발상의 시대다. 자, 우리 발명의 시대다, 발상의 시대다. 자, 발명의 시대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제조업 시대였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정답이 있는 시대였다. 자, 코칭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매뉴얼에 의한 정답을 얘기하면 그건 코칭 리더십이 아닙니다. 코칭은 네가 답일 수도 있겠다 이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가능성과 개연성을 과거의 시점에서 빗대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미래의 시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걸 바로 코칭이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어떤 그 단순한 어떤 접근으로 이 코칭 리더십이 발휘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희 세부 주제인 저성과자 중심의 FC 코칭을 하실 때는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잘 보세요. 자존감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자존감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을 할 때가 있죠. 나 세상 포기할 거야. 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자, 이 사람들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성과자들의 공통점 중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스킬 중에 하나가 이후에 제가 세부적으로 뭐 이번 과정에서 혹은 다음 과정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이 질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집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녀분들한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셨어요? 자, 예를 들면 FC한테 우리 저성과자한테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요즘 만만치 않아요. 경기 여러 가지 뭐 주변 조건 상황들. 자, 그런데 FC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셨어요?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질문 하나에 자존감이 올라지죠. 그리고 가장 기뻤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발명의 시대에서 발상의 시대로 간다는 건 물론 발명의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상으로 넘어가는 건데 질문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질문들을 연구하시되 뭐다? 질문의 크기가 리더의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의 크기를 연구하는 게 코칭, 리더십, 코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코칭, 질문이다. 그래서 이 발상의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애플의 잡스죠. 잡스. 이름 진짜 잘 져야 됩니다. 잡스. 일만 하다 갔어. 와이프한테 8조 물려줬답니다. 지금 8살 어린 놈 만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자,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잡스가 개발한 게 있습니까? 개발한 게 없죠. 뭡니까? 인터넷과 핸드폰을 믹스를 시켜봤죠.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에 대단한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떤 소비자의 마인드, 숙제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출자와 생산자의 마인드로 그래서 우리가
발명의 시대에서 발상의 시대로 간다는 건 내가 답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야. 내가 정답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호등. 자, 신호등은 출발하기 위한 겁니까? 멈추기 위한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호등은 출발하기 위한 거예요? 멈추기 위한 거예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고? 자, 출발하기 위한 거, 멈추기 위한 겁니까? 예, 물론 둘 다죠. 예, 둘 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이게 강의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죠. 예, 둘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적인 기능과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신호등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멈춤이 더 중요합니다. 멈춰야 들여다볼 수 있고, 멈춰야 유턴할 수 있고, 멈춰야 좌회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신호등이 코칭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좀 멈춰서 들여다보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맞닥뜨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저는 리더로서도 매니저님으로서도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제대로 한번 좀 멈춰서 리더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너무 심플하죠? 그죠? 네.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제가 볼 때 돈입니다. 돈을 내면 아마추어, 돈을 받으면 프로. 그러니까 저나 우리 매니저님들이나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네, 프로죠. 돈을 받으면.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프로는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는 회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님들이 이제 뭐 리크루팅을 하시든 뭐 동반 출장을 하시든 조인트 워크를 하시든 미래세 생명이 계속 강조가 되고 그 부분의 브랜드로만 계속 민다? 그건 아마추어. 근데 미래세 생명이라는 브랜드 별개로 리더로서 매니저로서의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건 바로 프로다. 여쭤볼게요. 택시 운전사와 카레이서의 차이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는 택시 운전사, 누구는 카레이서. 자, 택시 운전사의 카레이서의 차이는 뭘까요? 야, 제가 어제 강의하다가 이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뒤에 승객이 타고 있는 거를 이제 택시 운전사. 승객이 타냐, 안 타냐. 아, 놀라운 발상이죠. 굉장히 칭찬해 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다. 자, 그런데 택시 운전사와 카레이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반복은 반복이되 운전의 반복은 반복이되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단순한 반복을 하죠. 네. 그런데 카레이서는 파괴적인 반복을 합니다. 어제의 나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어제와 투쟁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레이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결국 어제의 답은 어제의 답일 뿐이지 오늘의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매니저님들도 카레이서가 되게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어제의 나를 계속해서 부인을 해 가시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그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거 한번 제가 숙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나는 과연 FC, SM으로서의 과연 개인 브랜드는 뭘까? 매니저로서의 나의 개인 브랜드.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FC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매니저가 어떤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떤 걸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어떤 거? 자, 그 부분들이 나의 개인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라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내가 신명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이래서 골프에 관련된 무슨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죠. 요리에 대한 브랜드도 될 수 있겠죠. 러시아어, 영어, 뭐 혹은 뭐 엑셀, 뭐 어떤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브랜딩, 소위 말하는 뭐죠? 정확한 낙인.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정말 탁월해. 이분이 나왔을 때 그게 개인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덕후의 시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신의 취미가 일이 되고 잡이 되고 프로의 세계로 가는 거. 그래서 이 개인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매니저님들이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미래생명의 누구누구 매니저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 매니저님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탁월한 전문가셔. 이게 브랜드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거가 되었을 때 저는
어찌 보면 나만의 개인 브랜드 통해서 매니저십을 발휘하실 수 있는 거죠. 요거와 관련돼서 또 재밌는, 이 캐롤 드웨 교수는 이 구글에서 가장 이렇게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제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다. 그러니까 고정형 마인드셋이 있고 성장형 마인드셋이 있는데,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이분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설문도 해보시고 인터뷰도 해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계속 어려운 문제 도전하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 쉬운 문제만 도전하더라도, 왜 이제 문제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어떤 애들은 계속 어려운 문제 도전하고, 근데 어떤 애들은 계속 쉬운 문제.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쉬운 문제 도전하는 애들은 계속 성공하겠죠? 그렇죠. 계속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계속 어려운 문제 도전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추적, 소위 말하면 6개월, 1년 후에 그 흐름을 사전과 사후로 쭉 봤더니, 놀랍게도 학업 성취와 성취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성장형 마인드셋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장형 마인드셋은 결과에 걸러 관심이 없어요. 결과에 상관이 없고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고정형 마인드셋은 뭐냐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꾸 쉬운 문제를 가르쳐. 그런데 학업 성취도라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타고난 능력적인 배양을 봤더니 성장형 마인드셋. 자, 요거는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다? 결과에 집중하는, 성공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성장에 집중하는 삶. 저는 코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되시면, 특히 저성과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존감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는 계속 낮아질 거다. 그런데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시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장에 관심이 있었을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성공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 또 재밌는 실험 하나 알려드릴까요? 야, 이것도 진짜 재밌는 실험입니다. 이게 그 심리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 또 뽑혀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코칭 심리 뭐 이렇게 전공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다양한 논문들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고든시브 박사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 그 밑에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되니까, 이 큰 병에다가 이 뚜껑을 이제 뭐 코카콜라 병, 뭐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큰 페트병에다가 파리하고 벌을 잔뜩 넣는 겁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파리 똑똑합니까? 파리가 똑똑해요? 벌이 똑똑해요? 우리 상식적으로. 똥파리는 들어봤지만 똥벌은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벌이 좀 똑똑하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파리하고 그 벌을 큰 페트병에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 뚜껑을 열어놓고 열린 쪽을 어두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열린 쪽을 어두운 쪽으로 향하게 하고, 병 바닥을, 막힌 쪽을 소위 말하는 태양,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몽땅 그렇게 집어넣는데 파리는 2분 만에 다 탈출했습니다. 그 수십만 회가 2분 만에 다 탈출했어요. 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대부분 탈출을 못하고 고사했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벌은 자신의 경험과 지능을 믿은 거죠. 아, 밝은 쪽으로 이 추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병 바닥을 부딪히면서 밝은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했고, 파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위도 박았다, 좌도 박았다, 막 계속 아무데나 들이박는 거죠. 저는 이 실험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단순한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경험이나 지능을 가지고 예전에 제조업 시대, 발명의 시대에는 잘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발상의 시대, 가치경제 시대로 왔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경험과 지능이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권과 어떤 그 생명을 짧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때로는 좀 단순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벌과 파리의 탈출 실험이 비단 이 벌과 파리라는 어떤 미생의
어찌 보면 작은 생명체들만 해당이 될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